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31일, 5월의 이제 마지막 날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 메모리얼 데이라서 휴장으로 인해서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의 뉴욕 시장 영향 없이 출발한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쉬었으니까 유럽을 우리가 좀 봤는데, 유럽도 나름대로 큰 폭은 아니지만 선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3거래일째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는 그 초기 출발할 땐 다소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상승세를 늘려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기폭제가 됐던 게 그 10시를 지나면서 그 외국인들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순간적으로 전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그 매수폭을 엄청나게 늘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수가 계속해서 그 보합권에 움직이던 지수가 급격하게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하고 또 기관, 개인하고 기관은 다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만 오늘 1조가 넘게 샀는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 종가 무렵에서 엄청나게 그 매수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4천억 정도를 종가에 사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현물에서. 그러면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에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매수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 선물을 이제 다 산 거죠. 물론 이제 코스닥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60일 이동 평균인 2674 근처인데, 이거를 그냥 가볍게 상승 통과하면서 또 하나의 그 어제에 이어서 양봉을, 위로 가는 양봉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던 위축과 밑에 축이 이렇게 수렴해 가던 그 날카로운 그 깃발 같은 모양을 1차적으로 위로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조 600억을 순매수했고요. 오늘 좀 많이 샀습니다. 특히 이제 종가에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은 5,84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도 5,123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는 2,685.90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0.61%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상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오늘 상승했습니다. 니케이만 조금 고전하는, 니케이만 한 0.3%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선진 증시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간 하여튼 오늘 이제 그 나머지 아시아권은 일본 빼고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강박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뻗지를 못하고 한 차례 좀 흔들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 매도 폭을 확 초기에 장 초반에 늘리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좀 겁을 먹었다 그럴까요? 약간 흔들렸는데 바로 이제 지수를 돌려 세워서 상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역시 거기에는 개인 투자가들이 앞장서서 사자에 나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오늘 그냥 영 보합권에서 들쭉날쭉, 그래서 매수 우위 갔다가 매도 우위 갔다가 이게 보합권에서 하루 종일 움직였어요. 이렇다 할 큰 그 모습은 못 보여줬고, 그래서 코스닥도 역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상당히 그 양봉을 만들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총 459억을 순매도했어요. 근데 이게 거의 1,000억 매도에서 끝날 무렵에 동시효과에 거의 500억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끝에 확 낚아채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592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개인들도 굉장히 그 1,000억 이상 높게 매수를 유지하다가 그 끝에 가서 그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매수가 좀 줄었죠. 기관은 오늘 11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오늘 893.36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0.78%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재미난 게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랭커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그 외국인들이 966억 순매수, LG에너지솔루션 463억 순매수, SK하이닉스 1142억 순매수, 삼성바이오 199억 순매수, 네이버 581억 순매수, LG화학 154억 순매수, SDI조차 59억 순매수, 현대차 366억 순매수, 카카오 153억 순매수, 기아 656억 순매수. 다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랭킹에 있는 것들을 전부 매수 우위를 거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이 산 거는 LG화학 빼고는 기관은 다 팔았어요. LG에너지솔루션 21억 샀는데 연기금이 56억 샀고, 그거 빼고는 시가총액 랭킹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랭커들을 외국인들이 전부 순매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최근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게 이제 그 그래프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작년 8월인가요? 그날 이후로 그때 이제 120일 이동 평균을 무너뜨리고 내려왔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제 60일 넘었으니까 처음으로 120일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밖에 지금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반등이 얼마나 갈 거냐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2750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제 그 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120 이동평균과 맞췄는데 그 저항선을 이번 반등이 어떻게 뚫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한번 체크해 볼 게, 그 코스닥 1위인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들이 218억이나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0억 순매수하고, LNF만 280억 팔고, 이거는 오늘 이제 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 삼아 그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꼭 지수 관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파생 관련해서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보면 조금 순매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봤죠. 그런 느낌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섹터별로 보면 여러분 보도에서 다 나왔지만 EU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힘을 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풍력, 태양광, 심지어 원자력까지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EU 회원국들, 27개 회원국이 올해 말까지 러시아 석유 수입 90%를 줄이겠다. 90%를 줄이겠다. 엄청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줄이겠다고. 지난해에 이미 태양광, 풍력, 수력 요런 쪽에서 발전한 거, 그러니까 이미 7.5%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발전 용량으로 말하면 이미 원자력을 넘어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더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다시 건설 기계 쪽이 좀 움직였어요, 오늘. 근데 이제 EU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9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3조를 금융 지원을 승인했죠. 이제 그거 영향도 좀 받고, 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건설 기계 쪽이 좋아진다. 이제 이런 걸로 오늘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거나 그 대형주고 뭐 가격이 비싼 주식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내일부터 상해가 이제 그 봉쇄가 풀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베이징도 뭐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7일 연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쇼핑몰이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재개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 뭐 오늘 이제 우리도 그렇고 뭐 홍콩, 대만 이런 데 시장이 좀 좋아진 것도 이런 것도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에.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지만 뭐 SDI 같은 거 질문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죠. 그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가 외국계 애널리스트 가끔 이런 이상한 짓 잘해요. 그런데 뭐 주로 이제 SDI가 자랑하는 게 각형 배터리잖아요. 이게 원통형이 아닌 각형. 근데 뭐 각형을 잘 안 쓰기 때문에 SDI가 앞으로 뭐 매출도 떨어지고 뭐 그럴 것이다. 근데 이제 그 각형을 만드는 그 기술에서 진보한 건 맞지만 SDI가 각형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도 뭐 조인트 벤처 만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가끔 이런 짓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얘네 공매도 미리 쳐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HDI조차도 좀 샀어요. 59억이나 순매수했어요. 재밌는 거죠. 그래서 뭐, HDI는 이렇게 해서 이제 휴일 지나고 나면 그 충격이 좀 끝나지 않을까. 오늘도 이제 뭐 약간 드래곤플라이 도지라고 그러죠. 약간 기술적으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서 그냥 2, 3일 동안 마음고생 하신 분들은 뭐 이제 뭐 좀 마음 가라앉히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JP 모간이 매수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뭐 짧게 먹었네요. 공매도 쳐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이쪽 그런 쪽하고 또 폐 배터리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장 얘기해 보면 지금 시장이 참 이런 거예요. 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이 2,760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3,541억을 순매수했고 오늘은 1조 598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던 며칠 전에 외국인들이 이게 갑자기 또 얘네가 사기 시작하면 거짓말처럼 삽니다. 이제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거짓말 같이 이제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46에 50, 60 거의 65포인트 막 이상 이렇게 쭉 하고 올라와 버렸어요. 3일 사이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 왜냐하면 5월이 뭐 월봉으로 따지면 많이 빠진 달도 아니지만 마음고생은 굉장히 심하게 한 장이잖아요, 이번 달이. 왜냐하면 지루함의 끝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5일, 10일, 20일 다 깨고, 위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정배열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120일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모양이 되게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걸 자꾸 물어보세요. 지금 이래다가 또 다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댓글에도 뭐 조심하라. 이러다가 이제 폭 나오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시고 그냥 유튜브를 하세요. 그런 분 있으시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을 우리가 너무 왜곡되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몇 개 짚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팩터들이 바뀌어서 좋은 쪽으로 바뀌면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애써서 아니야. 그게 뭐냐면 지금 떨어지던 관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를 때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끝까지 갈 거가 3,300, 4,000 막
간다 그러고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막 떨어진다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세요 그러면 막 미워하고 왜 그딴 소리 하느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몇 가지가 맞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믿자는 거예요. 주시장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은데 누가 복잡하냐? 사람이 복잡해요. 사람이 쓸데없이 거기서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파악하자. 그럼 있는 그대로 파악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 두 개 있다. 하나, 환율. 둘, 외국인 사냐. 그거잖아요. 근데 환율도 오늘 1237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90원까지 갔다가 한 80원, 70원에 걸렸다가 훅 하고 그냥 한꺼번에 떨어지잖아요. 오늘 1237원 20전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 맞았고 외국인들이 사야 된다. 외국인들이 보세요. 삼거리 2,700, 3,500, 1조 이렇게 계속 늘려가면서 사고 있으면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제 오늘 기관이 팔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내일이 선거일이니까 우리 휴장이죠.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 또 현충일 때문에 공휴일이 월요일 날 또 우리 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은 상당히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은 조금 오늘도 좀 다르게 지속적인 그 매수를 해 나가서 이제 이런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애써서 누구나 떨어질 걸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이게 장이 떨어질 거야 자꾸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저는 보이는 것만 믿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팩터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죠, 그죠? 간다 안 간다를 지금 논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날카롭게 깃발 모양에서 튀어나가면 그 튀어나가는 방향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형상이 기술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아니라 저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베어마켓 랠리. 그 말 안에는 제한적 반등이다. 그래서 그 제한적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을 대입해 보면 120일이 내려오는 선하고 만나는 부근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2750에서 2800 사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현재로서는 크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언저리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무슨 좋은 재료가 나오면 얘기는 또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하고 러시아 일부 제재를 풀어주면서 일부는 또 원유도 수입하고 이상한 딜을 해서 결론이 났다 이러면 이건 또 얘기 또 달라지는 거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그 정도 언저리가 제한적 반등의 상한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매우 심플해져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00% 현금, 100% 주식 이런 분들은 없다는 가정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럼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은 언제 팔어? 내가 상가격 오면 팔어? 아니면 상가격이 보다도 이거 되면 팔아야 돼? 일부 현금화해야 돼? 이거를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은 거기에다가 집중할 때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그 짧은 트레이딩에 대한 그 점검 사항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거를 한번 다시 보세요. 그거 이제 안 보신 분들은 그럼 이제 거기 짧은 트레이딩에 대한
그 점검 방법은 나와 있고, 지금은 뭐냐면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어요. 물론 여기서 계속해서 4, 5일, 5일, 6일, 7거래일, 8거래일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조정은 하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그 이번에 제한적 반등의 흐름을 꺾어놓기는 쉽지 않을 만큼 이미 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회복이 더 이루어진다면, 주가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필수적으로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를 놓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2,750이 넘으면 갑자기 3,000 간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애초에 생각했던 거는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아라. 시장에서는 늘 그러니까 보이는 거면 보이는 대로 그냥 믿고 하면 된다. 거기서 한 번 더 머리를 쓰지 마시라. 되게 그냥 심플하게 하시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때에 꼭 지켜야 되는 게 첫 번째, 현금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일부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다 질러서 주식 산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한 10% 정도 늘리는 선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니까 막 추격 매수 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한적 반등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잘못하면 상당한 고점에서 또 물리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기대 수익보다 높다. 그러면 반드시 익절을 해야 돼요. 이거를 꼭 지켜 있으면서 시장을 쫓아가야 돼요.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동시만기도 있잖아요. 동시만기 있고, 또 10일 날 CPI 발표되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다음 주도. 그러니까, 다만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럽다. 분위기를 안정감 있게. 다만 여기서 우리가 구태여 막 겁을 먹으면서 아니야 이러다 내일 다시 빠져. 이러다가 또 빠져. 이렇게 필요 이상의 걱정은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일 휴장이니까 꼭 주말 같은데 그냥 편히 보내세요. 선고 잘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난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풀로 실지 마시고 익절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기대 수익보다 초과하면 반드시 부분적으로 익절을 하면서 쫓아나가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이제 드립니다. 오늘 제가 투자스쿨 라이브가 7시 반부터 있는 날이라 여러분들 영상에 대해서 바로바로 제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은 제가 돌아와서 한 10시 넘어서 댓글은 제가 달아드릴게요. 네, 그렇게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또 6월 2일이죠. 네, 6월 2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